오래전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 지방에는 미스트랄이라는 강력한 바람이 불곤 했다. 이 바람은 때로는 냉정하고 차가웠으며 어떤 날에는 따뜻한 황금빛도 실려오곤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바람이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이 바람은 마을을 지키고 감미로운 음률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랬다. 프로방스 마을 고원에 은빛 숲이라 불리는 신비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금단의 장소로 알려져 있었으며 누구도 감히 들어가지 않았다. 이유는 모르지만 숲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만이 전해져 왔다. 마을의 한쪽에는 벤자민이라는 젊은 소년이 살고 있었다. 벤자민은 항상 모험을 갈망하며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벤자민은 숲속에서 온 듯한 은빛 머리카락을 가진 한 소녀를 만났다. 소녀의 이름은 리사는 은빛 숲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많은 시간이 흐르며 벤자민은 리사에게 끌리게 되었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은빛 숲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리사는 숲이 단지 무서운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그곳에 사는 생명체들은 마법의 힘으로 숨어 있다고 말했다. 미스트랄 바람이 불 때마다 숲은 그들만의 파라다이스를 연다고 했다. 리사는 벤자민에게 큰 은혜를 베풀 테니 자신이 전해준 은빛 열쇠로 숲의 문을 열어보라고 했다. 벤자민은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눈부신 낮달이 뜨는 밤에 은빛 숲으로 향했다. 미스트랄 바람이 부는 중에 벤자민은 소중히 간직하던 은빛 열쇠를 사용하여 숲의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벤자민은 눈부신 빛과 함께 다양한 신비로운 생물들을 마주했다. 나무들은 환상적인 멜로디로 노래를 불렀고 작은 요정들과 동물들은 춤을 추며 벤자민을 반겼다. 어느새 벤자민은 그곳의 생명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리사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다. 리사는 숲의 여왕이었으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던 것이었다. 벤자민은 리사와 숲의 아이들과 함께 환상적인 삶을 경험하게 되었고 숲은 마을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전설로 남게 되었다. 프로방스의 사람들은 미스트랄 바람이 부는 날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하늘이 빛나는 동안에도 나무들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범상치 않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앞마당에 자라는 한 그루의 신비한 나무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꽃을 피우고 무성한 잎으로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 나무를 통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이 나무가 마을을 저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살던 젊은 소녀 마리엔느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나무 주위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에 가 있는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나무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려주었고 그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리엔느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나무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너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너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야 함을 잊지 마라. 마리엔느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꿈에서 깬 후 아버지를 찾기 위한 긴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고 마리엔느는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우거진 숲과 강을 건너며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길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먼 도시에서 마리엔느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딸의 헌신과 사랑을 느끼고서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리엔느와 아버지는 다시 숲속의 작은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엔느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신비한 나무에 얽힌 전설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힘은 마음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마리엔느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으며 나무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세상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프로방스의 한 구석에 장미로 가득한 마법의 숲이 있었다. 이 숲은 해가 지면 은은한 빛을 내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군가 진정한 소원을 빌면 별이 그 소원을 이뤄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루시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아이로 유명했다.
항상 모험을 꿈꾸며 별을 사랑하던 루시는 매일 밤 별들에게 자신만의 소원을 속삭였다. 하지만 가장 먼저 이루고 싶었던 소원은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었다. 루시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가족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어느 날 밤 루시는 숲속에 은빈 나무 아래에서 눈을 감고 별들을 향해 간절히 속삭였다. 밤의 신비로운 별이여, 부디 제게 힘을 주세요. 어머니께서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뒤 루시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주변에 은은한 빛의 오로라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 순간 루시는 자신의 눈앞에 작은 반짝이는 별을 발견했다. 별은 마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손바닥에 내려앉았다. 놀란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루시는 별에게 말했다. 너가 정말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니? 별은 작게 빛나며 대답하는 듯했다. 그날 이후 루시는 매일 밤 별과 대화를 나누었다. 별은 그녀에게 마법의 힘을 주었고 그녀의 마음속 희망을 키워주었다. 별과의 동화 같은 시간은 루시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었으며 어느덧 마을 사람들 또한 루시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키우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루시는 자신이 받은 마법의 힘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도 점점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가족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다. 이 모든 것은 루시가 밤하늘의 별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루시는 마을에서 별의 아이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매년 그날을 기념하며 별들과의 신비로운 연결을 축하했다. 루시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 속에서 가장 빛나는 별처럼 언제까지나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이렇게 루시와 별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언제까지나 전해질 따뜻한 동화로 남게 되었다. 루시 덕분에 마을은 영원히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곳으로 기억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 매우 영리한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숲속 주민들 사이에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존재였습니다. 그의 붉은 털은 햇빛이 비칠 때마다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여우는 숲을 탐험하던 중 전설 속의 마법의 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샘은 마시게 되면 마음속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전해지는 신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숲속에서 길을 잃거나 위험한 괴물에게 잡혀 사라졌기에 여우는 이 샘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샘 근처에 도착하자 조용히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답게 빛나는 물방울들이 샘에서 쏟아오르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우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샘의 주위에는 누군가의 흔적이 보였고 흔적이 여우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 숲속을 헤매던 곰이 아니면 몰랐겠지만 여우는 곧 이 자리에 거대한 곰이 와서 샘을 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나무들과 바위를 활용하여 마치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는 듯한 흔적을 남기고 자신이 숨어서 곰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큰 곰이 샘을 차지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곰은 여우가 남긴 흔적을 보고 겁에 질려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후 여우는 다른 숲속 동물들에게 이곳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여우에게 감사를 표했고 여우는 마법의 샘을 이용해 숲속 공동체를 위해 작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소원은 동물들이 더 이상 먹이를 찾아 헤매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소원이 이루어져 숲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고 동물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마법의 샘을 재치 있게 사용해 큰 영광을 얻었으며 그의 지혜는 더욱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만심을 버리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여우의 미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숲의 평화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프롤방스에는 루체트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농장에서 생활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루체트는 자연을 사랑하고 특히 숲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숲을 산책하며 새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무들에게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루체트는 평소처럼 숲을 거닐다가 바람에 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도와줘 라고 외치는 작은 요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루체트는 목소리를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갔고 그곳에서 거미줄에 갇혀있는 작은 요정을 발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 거미줄에서 너를 구해줄게. 루체트는 요정에게 다가가 거미줄을 세심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요정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루체트. 나는 마리안이라고 해. 너의 친절에 보답해야겠어.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루체뜨는 깜짝 놀라면서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큰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가뭄이 계속되면서 작물이 시들어가고 있어. 마리안, 비를 내릴 수 있을까? 마리안은 루체뜨의 소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이지, 루체뜨, 너의 소원은 곧 이루어질 거야. 마리안은 마법의 날갯짓을 하며 하늘로 날아올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거운 구름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가 내리더니 점점 굵어져 많은 비가 내려 가물었던 땅을 적시고 작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프롤방스의 마을 사람들은 루체뜨의 용감함과 따뜻한 마음을 칭찬하였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루체뜨는 여전히 숲을 산책하며 친구가 된 마리안과 또 다른 신비한 모험을 꿈꾸곤 했습니다. 이렇게 루체뜨와 마법의 숲은 소녀의 친절함으로 인해 더욱 푸르고 아름답게 변해갔습니다. 마리안은 때때로 마을을 방문하여 루체뜨와 그녀의 가족에게 마법을 건네주며 그들의 삶에 기쁨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루체뜨는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한 작은 기적을 마음에 새기고 자연과의 조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